대통령의 권력이 조금 약화가 되고 권력이 누수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레임덕이라고 하고 싶은가 봐요. 저는 아무리 봐도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 오로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거만을 만들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 임기제 정치 체제에서 레임덕은 시간이 지나면 불가피하고 지금 그게 시작이 되고 있다. 레임덕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대국민 부분이 있고 하나는 대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대내적인 부분은 여권이라든지 아니면 정부라든지에 대해서 청와대의 권력이 누수가 되고 있느냐, 장악력이 조금 침식당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대내적인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내적으로 뭐 여당 정치인이라든지 정부 같은 경우는 권력의 향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빨리 알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내적인 부분에서 대통령의 권력이 조금 약화가 되고 권력이 누수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레임덕이라고 하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1년 이제 남았으니까 과거 정권으로 보면 이쯤 되면 레임덕이 오죠. 되게 1년 정도 남으면. 그 징후는 되게 어디서 오냐면 정권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되게 가족에서부터 무슨 부패 현상이 나타난다거나 권력 다툼이 벌어진다거나 또 그래서 당청 간에 상당한 갈등이 생기거든요. 지금 그런 징후가 전혀 없어요. 저 말씀하신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하고 무슨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런 건 전혀 아닌 거죠. 야당에서 레임덕을 뭐 바란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야당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의 레임덕이 발생을 해가지고 국정이 마비가 되고 힘들어지는 상황을 절대 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도 어렵고 뭐 부동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요. 교육 문제, 이게 디지털 디바이드 내지는 코로나 디바이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손을 못 쓰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때 레임덕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처리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봐도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 오로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거만을 만들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좀 방향을 가지고 좀 끌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집권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그때그때 반대 논리만 펴가지고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제 이 마이티덕이라고 하는 건 문재인 정부가 국민 속에서 굳건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 이 레임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고 마이티덕이라고 하는 근거는 한 4가지 정도의 잘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장 큰 위기가 코로나 위기 아닙니까? 코로나에 관련해서 세계에서 K-방역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모범을 만들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아주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K-뉴딜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즉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수출 경쟁력을 갖는 산업들을 키워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있었던 남북 관계를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갈등의 예봉은 꺾었고요. 어쨌든 네 번째는 이 적폐청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나라냐라고 제기했던 국정농단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가 훨씬 넘는 그런 지지도를 가지고 마이티덕으로서 위치 지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같은 분만 있으면은 당청 간의 갈등도 없고 레임덕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티덕이고 레임덕이고 안에 다 레임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정부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이 됐고 대내적인 부분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신현수 수석의 사표 소동보다도 중수청과 관련된 속도 조절 부분이 심각한 부분이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유영민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이 부분은 워딩은 속도 조절이 아니지만 분명히 대통령이 원하시는 취지는 속도 조절이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와서는 박범계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장관 이전에 여당 의원이고 당론이 정해지면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과 전국 장악력이라든가 이런 거가 여당의 지도부에서부터 무너지고 한편으로는 장관인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내부적으로는 이게 레임덕이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의 워딩을 보면 박범계 장관이 이렇게 전한 거를 보면 이렇게 해요. 올해부터 시작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건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얘기죠. 장관한테 그런 부분 잘 챙겨서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말을 유영민 비서실장이 속도 조절로 본인은 받아들인 모양이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영민 비서실장 또 말씀하신 거는 청와대와 당이 잘 협의해서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요. 과거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뭔지를 확인하고 당론을 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렇지 않습니다. 당하고 늘 협의하면서 방향을 정해가지고 대통령이 한 말씀을 당이 일사불란하게 따를 필요는 없다. 맞죠? 그러나 대통령의 의중이 어쨌든 국정의 최고 책임자고 또 여당의 사실은 제일 그 어른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청와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 당도 가급적 어느 정도 오르면 존중을 해주는 게 맞는 예. 게 아니겠어요? 자, 끼어들기 너무 일단. 좀 예. 이게 위선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좀